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. 정장을 단정히 입고 계셨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.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. 집은 몇 채나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.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. 아니, 집이 2채나 있는데 왜 당장 쓸 돈이 없다는 걸까?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어르신은 평생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. 집도 마련했고, 자식들 공부도 시켰고, 결혼도 다 해주셨어요. 그런데 정작 본인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통장에는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. 그 순간 어르신이 느낀 건 허무감이었대요. 내가 가진 게 정말 내 것일까? 이 질문이 그분 마음을 짓눌렀다고 하셨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크게 깨달았습니다. 아, 진짜 내 돈이란 결국 지금 당장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닐까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김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올해 69세이신데 분당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어요. 정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.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죄다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죠. 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게 제일 든든하잖아요.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치셨습니다. 수술비 500만 원이 급히 필요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야만 돈을 꺼낼 수 있었는데 그동안 모은 이자가 모두 사라진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셨죠. 하지만 나이가 많고 고정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. 통장에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으니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게 정말 내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. 그분의 목소리엔 깊은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. 돈이 있어도 내 돈 같지 않은 상황,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? 반면에 허명훈 어르신, 올해 82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. 고양시에서 식당을 정리한 뒤 남은 2억 원을 아주 전략적으로 나누셨어요. 1억 원은 언제든 쓸 수 있도록 CMA와 6개월짜리 예금에, 나머지 1억 원은 위약금 없는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80만 원을 받습니다.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160만 원. 필요할 때 병원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도 않습니다.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나는 자식에게 뭘 물려줄까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먼저 생각했지. 겉보기에 가진 게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누구보다 자립적으로,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고 계셨습니다.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? 집은 있지만 병원비를 카드로 긁는 삶일까요? 아니면 통장은 작아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삶일까요? 또 한 분, 장현구 어르신의 이야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올해 80이신데 단독주택 한 채에 상가 2곳까지 갖고 계셨습니다. 한때는 월세만 250만 원씩 들어왔어요.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는 노후였죠.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고 공실이 늘었습니다. 월세 수입이 뚝 끊겼고
건물은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생활비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.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몇 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. 집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정작 병원비는 카드로 긁고 있어요.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. 그 말씀을 듣는데 부동산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김은희 어르신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어요. 올해 75세.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자 부천의 32평 아파트를 팔고 20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. 그 차익 3억 원을 이렇게 나누셨어요. 1억 원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, 1억 원은 월 지급식 연금 펀드, 1억 원은 단기 금융상품. 이후 매달 1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. 연금 70만 원, 국민연금 90만 원, 이자 20만 원. 큰 집은 마음의 허세였던 것 같아요. 지금은 현금이 훨씬 든든해요. 그분의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. 노후의 든든함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이죠.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.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?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. 생활비 23년치와 의료비랑 비상금.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3년치 생활비는 7,200만 원. 여기에 병원비와 비상금으로 2천만 원. 즉, 최소 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3천만 원은 바로 뽑을 수 있는 형태로, 3천만 원은 단기 정기예금으로, 나머지 4천만 원은 연금이나 채권형 상품으로.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내 돈이 됩니다.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보험입니다. 실손보험, 노후실비보험, 장기요양보험, 치매보험. 이건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.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예요. 큰 병은 한 번에 몇천만 원을 가져갑니다. 암, 뇌출혈, 골절 이런 순간 보험이 없다면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. 양미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? 올해 78세이신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180만 원을 받으며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. 그런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2번 받으면서 수백만 원이 나가자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. 마음이 무거우셨겠죠. 그 일을 계기로 실손보험,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고 연금의 일부를 비상금 통장에 자동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. 1년쯤 지나니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도 불안하지 않더라고요. 내가 나를 준비했다는 느낌이 참 컸어요. 이영자 여사 68세는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. 서울 구리에서 아파트를 팔고 여주로 이사하시면서 매각대금 5억 원을 이렇게 나누셨어요. 3억 원은 노후 안심 전세, 2억 원은 복지 신탁 상품. 그 결과 매달 100만 원이 월급처럼 들어옵니다. 예전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언제 써야 할지 몰랐어요. 지금은 월급처럼 딱딱 들어오니까 안심이 되죠. 여러분,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. 70대는 더 이상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닙니다. 잘 쓰고 잘 나누는 시기입니다. 너무 아끼기만 하면 건강을 잃고 돈은 써보지도 못한 채 남겨지죠. 반대로 계획 없이 쓰면 80대 이후 삶이 흔들립니다.
평균 수명 85세 시대. 70대 이후에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몇 년 버틴다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바로 의사결정의 주도권입니다. 자식에게 모든 자산을 맡겨두고 내 돈인데 왜 쓰기 어렵지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자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고 내가 계획해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게 진짜 재정적 독립입니다. 여러분,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 내 손에 닿는 실감이어야 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산이어야 합니다. 70대는 계산의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것을 가장 나답게 쓰는 시기입니다.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만드는 것. 그게 바로 진짜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.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? 혹시 지금 조금 불안해졌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오늘부터라도 내 삶을 위한 준비, 내 돈을 내 돈답게 쓰기 위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. 기억하세요. 진짜 내 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다.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